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한국에 제한만 남아있는 차기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의 요건 변경을 승인하고 새롭게 변경된 인도의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에는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스페인 나반티아 및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프랑스 네이발 그룹의 협조를 얻어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인도 해군용 버전인 칼발리급 잠수함 6척을 건조 중이며 이후 조달 예정인 재래식 디젤형 잠수함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75I의 제안 1회서를 지난해 7월에 발행했습니다. 프랑스와 협력으로 건조 중인 칼바리급 잠수함은 프랑스가 개발한 AIP 기관인 메스마 AIP를 탑재하지 않고 인도가 프랑스의 협력을 얻어 개발 중인 인도산 AIP 기관을 나중에 탑재할 예정이지만 탑재 시기는 빨라야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로 약 8조 원 규모인 인도의 프로젝트 75I에는 AIP 기관 탑재와 대함 및 대지 순항미사일 12발 탑재와 이 밖에도 중어뢰 18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탄고 용량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도 국방부의 요구에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스페인 나반티아, 러시아 아무르조선소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응한 유일한 기업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독일은 214형 파생형인 잠수함을 제안했고 프랑스는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슈프랑급 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설계 잠수함, 스페인은 S80 플러스형 잠수함을 제안했으며 러시아는 새롭게 설계한 아무르 1650형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조선해양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DSM-23,000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의 AIP 기관에 대한 운용 실적을 요구했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프랑스와 스페인 및 러시아 기업이 탈락해 독일과 한국의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티센크루프 역시 인도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에 부응할 수 없어 프로젝트 75I에서 철수한다고 인도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스코르펜급 잠수함에 프랑스산 AIP 기관을 탑재하고 있지만 채용 실적이 거의 없으며 현재 스페인이 건조 중인 S80의 탑재 예정이었던 스페인산 AIP 기관은 기술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스페인이 직접 AIP 기관 개발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언제 실용화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AIP 기관을 개발했지만 라다형 잠수함의 탑재를 보류하고 아무르급 차기 잠수함부터 탑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요구하는 AIP 기관의 운용 실적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가 RFP를 발행한다면 입찰 준비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주게 되지만 이번 인도의 RFP 준비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인도 현지에서 건조한 잠수함의 성능이나 결함에 대해 30년간의 무제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범위나 규모를 정하지 않은 불명료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독일의 티센크루프 역시 이번 입찰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인도 국방부가 RFP를 발행했을 당시에 참여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제안한 DSM-23,000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수직 발사 장치를 제거한 연료전지 방식의 AIP 기관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DSM-23,000의 추진 시스템에 리튬이온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경쟁국들이 제안하는 플랜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용으로 제공하는 패키지에는 잠수함 군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하여 리튬이온 배터리의 채용과 잠수함 군함의 제공이 대우조선해양의 어필 포인트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언론들은 한국은 독일에서 214급 잠수함 라이센스 생산 시 AIP 기관의 기술 이전을 받았으며 따라서 잠수함에 탑재되어 운용 실적이 있는 AIP 기관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독일과 한국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이대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수주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들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당시 인도 언론들은 경쟁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현재의 제안 의뢰서가 파기되고 새로운 조건으로 RFP가 재발행된다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었고 이 프로젝트의 RFP 응답 시한이 평소보다 짧은 것은 중국 해군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며 잠수함의 건조 기간을 아끼기 위해 결국은 이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도 국방부가 차세대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할지와 아니면 요구 요건을 수정하여 입찰을 다시 진행할지가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인도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의 요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인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 결국 인도 국방부는 차기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국방부가 새롭게 변경한 차세대 잠수함 도입 프로그램의 요건에서는 입찰에서 선정된 해외 기업에 대한 30년간 무제한 보증을 없애기 위해 연대 책임과 중대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인도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해외 기업의 책임 범위는 분담한 작업 범위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 국방부가 요건을 변경함에 따라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에 응할 예정이며 스페인의 나반티아도 현재 자국의 AIP 기관인 S80 플러스를 해상 시험 중이어서 새롭게 변경된 인도의 차기 잠수함 도입 프로그램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계약액의 60%가량을 인도의 산업에 투자해야 하고 스페인의 나반티아가 제안하는 AIP 기관은 운용 실적이 부족해 결국에는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대우조선해양이 승부를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의 브라보스 미사일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기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브라모스2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브라모스2에는 러시아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통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두 미사일은 같은 성능과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내 배치를 발표한 지르콘 함대함 미사일은 고체 연료 부스터로 극초음속 영역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이후 스크램제트의 점화의 최대 속도는 마하 8에서 9이며 일반 순항 속도는 마하 5에서 6까지 순항할 수 있습니다. 최대 도달 거리는 비행 코스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약 600km에서 1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수상함정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되지만 육상에 대한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은 지르콘을 세계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무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르콘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부스터 로켓으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발사하는 타입과 흡입 공기식 스크램제트를 사용한 순항미사일 타입이 있고 미 해군이 실용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자의 HGV 타입입니다. 하지만 부스터 로켓으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발사하는 타입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마크 41VLS와 미 핵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수중 발사형 토마호크 발사장치에는 들어가지 않아 함정을 개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개발한 지르콘은 흡입 공기식 스크램제트를 사용한 순항미사일이어서 크기가 작아 기존 수직 발사장치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즉 지르콘 배치가 시작되면 러시아 해군은 함정의 물리적 개조 없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미 해군은 미사일 자체가 완성되더라도 함정이나 핵잠수함의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정에 대한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에서 차이가 난다는 뜻인데 실은 미군도 러시아가 채택한 흡입 공기식 스크램제트를 사용한 순항미사일 시험에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 미사일이 언제 배치가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지르콘 개발업체인 마시노스트로에니아와 공동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브라모스2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 관계자는 브라모스2에는 지르콘 기술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두 미사일은 같은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브라모스2 개발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실용화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르콘 등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의 사거리와 무게를 위반한 것으로 해외 수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러시아의 공동 개발 방식에 따른 극초음속 미사일 현지 제조에는 중동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러시아와 킨잘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어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를 통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